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라고 흔히 얘기하죠. 페드가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어 새로운 거죠.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QT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정책은 양적 완화였죠. QE. Quantitative Easing이었죠. 간단히 얘기하면 양적 완화는 돈을 푼다는 얘기고 양적 긴축, QT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미국의 페드는 약 한 64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통화를 걷어들인다, 긴축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EU,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도 2년간 무려 한 2,400조 원씩 자산을 감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제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인데 중앙은행이 자산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었던 예를 들자면 국채, 금 이런 걸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줄이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걸 시중에 매각합니다. 팝니다. 그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국채를 1조 원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1조 원의 국채는 시중에 나가지만 1조 원의 돈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를 환수하는 거죠. 유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QT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을 감축하는 거예요. QE는 자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국채를 1조 원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국채는 중앙은행의 금고로 들어오지만 그에 대한 대가 1조 원은 돈으로 시중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돈을 푸는 거고 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돈을 긴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한 중앙은행들이 2년 만에 이제는 거꾸로 QT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거는 그동안에 여러분 금리 인상 얘기를 많이 들었죠. 금리 인상. 한국은행도 최근에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빅스텝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빅스텝이라는 것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지 않고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는 거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통화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아무리 중앙은행이 정해도 시중의 금리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통화의 공급과 감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화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면은 시중은행의 시중금리가 급격히 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널리 알고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요즘 가끔 언론에서 보면은 긴축 발작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발작은 질병을 표현할 때 쓰는 얘기인데 경제 용어에서 긴축 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통화를 회수하면서 시중의 금리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뛰는 것을 긴축 발작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긴축, QT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거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특별히 세계 중앙은행, 미국의 페드, 유럽의 중앙은행 ECB, 일본의 BOJ, 일본의 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BOE, 이 네 개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앞으로 2년 동안 거의 매년 2조 달러씩 축소하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동시에 모두 다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에서는 지난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8.1%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97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최고치가 됐습니다. 영국의 물가는 무려 9%나 올라갔어요. 82년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모두 다 지금 통화 긴축을,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과도한 긴축에 나서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죠. 그렇죠?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긴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년 전보다 6.2%나 상승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이거를 빼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달 연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드의 양적 긴축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은 경기가 침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으로 볼 때는 상당한 딜레마죠.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걱정이 덜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민간의 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자리를 메꾸는 비율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는 1.9개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예요. 유로존도 실업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고용 상태가 좋은데 인플레만 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상승시키거나 통화를 긴축하는 게 정책의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괜찮지만 한국 같은 신흥공업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